내가 이광수의 무정에서 너네가 꼭 알아놨으면 좋겠는 건 딱 이거 두 개야. 자, 뭐 여기에다 필기를 하시든 수축에다가 필기를 하시든 그건 여러분 편하게 하세요. 알겠죠? 대신에 집에서 계속 봐야 돼. 알겠지? 자, 이광수의 무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대적 연애관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계몽이에요. 아니, 계목이 아니고 계몽이에요. 오케이? 계몽. 그래서 형식이라거나 여기 있는 애들 다 가르쳐요. 애들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게 얘네의 제일 목적이야. 그리고 형식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형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라서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자기도 알고 보면 근대적이지 않은 면모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내적 갈등이라거나 혼란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수능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잡기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일단 요거의 전체적인 줄거리 먼저 얘기해 줄게요. 인물별로. 자, 우리들의 이제 무정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라는 애야. 이름이 이형식이야, 이형식. 자, 이형식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형식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동경으로 유학을 갔던 애예요. 동경으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지식인이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 1917년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식인인데 이 이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경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지금 경성학교에서 영어 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영어 교사까지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지식인이라는 거지. 자, 근데 얘가 이제 그 학교 끝나잖아? 그럼 뭘 하냐? 얘가 이제 그 과외를 해요. 그래서 과외를 하는데 이제 얘가 어떤 애를 가르치냐? 김선형이라는 애를 가르쳐요. 여자입니다. 그 이름이 좀 선형이라서 남자의 이름 같긴 하지만 선형이 여자예요. 근데 얘가 또 이뻐요. 얘가 또 이쁘대요. 이쁘고 그리고 얘네 아버지가 그 김광현이라는 아저씨인데 얘를 이제 김장로라고도 불러요. 김장로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이형식이랑 김광현이랑 약간 좀 안면이 있어가지고 광현 씨가 이제 형식 씨한테 자네 우리 딸 좀 가르쳐주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과외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가르치다 보니 이제 또 어떤 감정이 들어? 이 사람 사위로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너 우리 딸이랑 결혼하지 않을래? 하면서 이제 둘이 약혼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약혼이 돼요. 그래서 이 김선영 같은 경우에는 이형식한테 뭐 배워? 영어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김선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신여성적인 면모가 보여요. 신여성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뭐 복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문물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여성들이 이제 신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형식이는 이제 그 선영이한테 약간 호감을 느낍니다. 얼굴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둘이 이제 약혼을 하게 돼요. 근데 너네 뭐 과외한다고 하면은 약간 조금 애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어른이야. 성인이에요. 성인들끼리 이제 연애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성인들끼리 이제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과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형식의 옛날 전 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옛날 이 전 여친이 누구냐면은 박영채라는 애예요. 박영채라는 애인데 이 박영채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제 박진사, 응진이라는 아저씨입니다. 박응진이라는 아저씨인데 이형식이 어릴 때부터 이 박은진네 집에서 되게 먹고 자고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참 괜찮나 봐. 그래서 응진이가 나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과 함께 결혼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제 형식이랑 영채랑 결혼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박응진이라는 애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학교를 개설한 사람이야. 학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나라 민족 계몽을 위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 학교에서 어떤 애가 살인을 저지른 거야. 어떤 애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여기서 살인이 일어났어? 이 학교 책임자 나와 해가지고 이 박응진이랑 얘 오빠 둘이 있었는데 얘네가 다 한 번에 감옥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얘네가 다 감옥 가버리면 이 집은 누가 먹어 살려? 영채가 먹어 살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형식이랑 같이 이제 그 결혼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이 집안을 책임져야 돼. 그래서 얘가 뭐가 돼? 기생이 돼요. 야, 기생이 되면 결혼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그러니까 기생이란 뭐 직업을 뭐 그렇게 내가 뭐 표현하는 건 아닌데요. 뭐 이때 당시에는 뭐 그렇잖아요. 이제 뭐 본건적인 가치관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영채라는 애가 기생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형식이랑 영채랑 어느 순간 얘 그 뭐라 그럴까? 소식이 끊겨. 소식이 끊어져. 그래가지고 형식이는 이렇게 잘 살고 그래서 얘네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됩니다. 연애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살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형식이한테 어떤 한 기생이 찾아와. 누가 찾아올까? 영채가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영채가 찾아와가지고 난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되고 우리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생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형식이는 이제 혼란이 오지. 나는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결혼을 어떻게 했어? 옛날엔 연애를 어떻게 했어? 부모님들이 너 우리 딸이랑 결혼해라. 아니면 뭐 양가 어른들끼리 결혼시킵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 근데 형식이가 영채랑 만약 결혼한다 쳐. 그러면 그건 뭘 따르는 거야? 얘네는 본건적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본건적 연애관을 따르게 돼. 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결혼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형식이는 선영이를 정말 좋아하거든. 근데 형식이랑 선영이랑 결혼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근대적인 가치관이 되는 거야. 근데 형식이가 고민을 해요. 영채랑 나랑 옛날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영채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정직을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내가 얘를 책임져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얘가 얘랑 결혼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해요. 얘를 따르면 본건적 가치관. 그리고 근데 나는 정말 좋아하는 건 선영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선영이랑 결혼하면 이거는 근대적 가치관이야. 근데 형식이는 그동안 배운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랬잖아.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근데 영채가 오고 선영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해야 어떻게 결혼해야 하지? 라는 걸 고민하는 걸 보면 얘는 완전 근대적인 애라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근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본건적인 성격도 약간 있는 애야. 거기에서 내적 갈등이 나타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이라는 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현대소설 같은 경우 내적 갈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수특을 배웠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수특이나 이런 거 배웠지. 여기 이제 수특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무슨 부분이냐면은 형식이가 선영이한테 물어봐. 선영아, 넌 날 정말 좋아해? 라고 이렇게 물어봐. 자, 그래서 선영이는 아니 결혼하기로 했잖아. 너 이제 내 남편인데 남편이면 내가 너 좋아해야지 라고 이야기해. 그랬더니 형식이가 물어봐.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너의 남편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영이 같은 경우에는 신여성인데 얘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약간의 본건적 가치관에서 자유롭지 못한 애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영이도 굉장히 깨어있고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남편이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얘가 형식이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해요. 그래가지고 형식이 같은 경우에는 근대적인 사람이라서 정말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지만 선영이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남편이라 사랑하는데 이건 무슨 질문이지?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약간의 혼란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포인트고요. 전체적인 줄거리 좀 마저 얘기해주면 이제 요거 이제 뭐 추가로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부분은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영이랑 형식이랑 결국은 이제 얘네가 같이 이제 결혼하기로 해요. 결혼하기로 해서 얘는 이제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해요. 미국으로 가려고 하고 영채가 이제 기생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형식이를 생각하면서 항상 정절을 잃지 않고 있었어. 정절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 경성학교 얘 일하는 데 있잖아. 여기에서 높은 사람이 있었어. 그 높은 사람이 되게 약간 조금 나쁜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학감이라는 양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약간 좀 양아치예요. 되게 양아치여가지고 얘가 이제 영채 기생을 보고 빠져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영채를 겁탈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채는 자기의 정절을 잃었다. 우리 형식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평양으로 가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누굴 만나냐면은 김병옥이라는 애를 만나요. 김병옥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신여성이에요. 얘도 신여성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도 근대적 가치관이야. 얘는 가치관도 근대적 가치관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옥이가 영채를 계속 훌쩍훌쩍 우는 거야. 지질짜. 그래가지고 아이씨 왜 울어요? 해. 그러니까 영채가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그래서 저 죽으려고요. 예. 그래서 병옥이가 야 죽고 말고 해. 형식이랑 선영이 얘 약혼한다. 네가 왜 죽어? 그냥 네 알아서 살아. 그래가지고 영채가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병옥이랑 영채랑 같이 친한 친구가 돼요.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얘네는 함께 이제 동경으로 유학을 갑니다. 동경으로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침 야,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옛날에는 뭐 공항이나 이런 게 없잖아. 일본 통해서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동경 간다 그러지 못 타고 가. 배 타고 가잖아. 그러니까 동경 가는 부산 가는 기차에서 어떻게 돼? 이 네 명이 만나요. 이 네 명이 만나가지고 형식이네. 이 결혼 그만둬야 되나 어쩌하나 또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고요. 근데 이 네 명이 같이 가는 기차가 어디를 가냐면은 어떤 수해 지역을 가. 수해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홍수가 난 거야.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기차가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뭘 하냐 수해 지역에 가가지고 구호를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도 좀 가르쳐 주고 뭐 노래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재민이라고 하죠. 수재민들한테 어떤 뭐 좀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큰 깨달음을 얻지. 우리 민족을 계몽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런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우리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자. 우리 동경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자.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얘네가 함께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민족 계몽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가치관들이라거나 내적 갈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전체 줄거리